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허예진 소장님. 예진 소장님, 글로벌 뉴스들 한보따리 또 갖고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예진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오늘은 소식부터? 뭐 메탄 얘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기후 메탄? 얘기는 사실 우리가 좀 많이 다뤄서 예. 많이들 뭐 정보가 있으실 텐데 네. 뭐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뭐 대기 중에 훨씬 적은 양이지만 오히려 오염은 더 많이 시킨다든지 뭐 아니면 소의 방귀에서 나오는 게 메탄인데 그게 뭐 기후 온난화를 뭐 유발시킨다든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 그래서 그런 뉴스도 봤어요. 소가 메탄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서 네. 소가 내뿜는 트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스크를 씌우자. 그렇죠. 씌운다. 그쵸. 그런 마스크를 개발한다. 그럼 그 마스크가 점점 풍선처럼 부풀겠네요.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저녁 마스크 되면? 하면 나오는 가스를 이렇게 포집하는 뭐 그런 마스크를 개발한 아니 뉴스에서 그렇다니 내가 개발한다는 게 아니고 네. anyway. 네, 근데 어저께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예. 내놓은 기사를 보니까 조금 많이 덜 알려진 그런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뭐 예. 여기에 곧 발표될 논문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 그림인데 메탄 사냥꾼 무엇이 강력한 온실가스의 증가를 설명하는가 뭐 이런 기사거든요. 전 세계에서 메탄은 도대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네. 진짜 소에서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 어디 공장에서 나오냐? 네, 아니면 맞습니다. 땅 속에서 나오냐? 네,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예. 일단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자고요. 요게 이 대기 중의 메탄가스 양이에요. 요거를 조금 그래프를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사이즈를 크기를 줄여주시면 다른 이게 밑에 연도가 쫙 나오거든요. 예. 이 그 지금 자료가 그 NOAA 노아라고도 부르는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서 이 포집한 그 수치예요. 그러니까 매년 전 세계 곳곳에서 한 6천 개의 공기 샘플을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공기 중에 메탄이 얼마나 들어있나 이걸 기록한 건데 표를 보시면 여기 2000년대. 부터 2006년 사이에 대기 중에 메탄이 조금 안정되는 것처럼 좀 보이더니 2007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고 2020년이 들어서 더 가속화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 거의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메탄이 대기에서 측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15년 사이에 메탄가스가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보다 한 80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메탄에도요 종류가 있대요. 종류가 그러니까 네. 화석 연료에서 발생되는 메탄, 예. 뭐 소의 방귀나 뭐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어떤 그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메탄 그게 네. 다 종류가 다르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종류의 메탄이 최근에 급격한 증가에 책임이 있는가 하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위 원소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뭔지 혹시 아십니까? 동위 원소 이프로님, 비율. 재료공학과 이프로님. 제가 알기로는 메탄이 어디서 유래하는 메탄인지를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하려면 어. 동위 원소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동위 원소 비율이 뭔지 혹시 아시는지. 옛날에 무슨 그러니까 원자 얼마- 번호는 같아도 네. 그 구성되는 그 질량이 주변 질량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다 번호를 다르게 매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탄소 13, 탄소 14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그걸 다 따져봤더니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그 이후로는 메탄의 주요 원천이 이제 화석연료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탄소 13이래요. 네. 그쪽으로 이제 기울었는데 200년 동안 증가해온 그 탄소 13번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면서 그러니까 2007년 무렵부터 메탄이 다시 상승하면서 그 동위 원소 비율이 바뀌어가더라. 그 그러니까 서로 다른 화석연료에서. 종류, 그러니까 다른 원천의 메탄이 그렇습니다. 발생하고 원천. 있다는 거죠. 맞아요. 원천. 그럼 요즘 늘어난 건 뭡니까? 요즘 그거 아직 좀 끌어볼게요.
네. 좀 끌어볼게요. 네. 저만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아, 지금. 예. 예. 근데 이게 기사가 어떤 의미냐면 네. 그 지구 자체가 더 많은 메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네. 이게 굉장히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네. 큰 변화다. 왜 웃으세요? 네. 안 기자님 표정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막 이런 표정이. 아닙니다. 이거 네.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네. 과학자들이 그렇게 기사에 적고 있거든요. 예.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하니까 이 다양한 원천의 그 메탄의 연구가 필요한데 열대 습지도 보고 얕은 호수도 보고 북극에서 녹고 있는 영구 동토층도 재보고 뭐 쓰레기 매립지, 농지, 화석연료 산업을 다 연구하고 대기 중에서 메탄을 흡수해서 없애는 화학 물질도 다 조사를 했더니 네. 이 표가 나왔어요. 단서를 좀 찾았어요. 여기 보시면 화석 연료. 그렇습니다. 맨 이게- 왼쪽 파란 막대는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메탄의 양. 그렇습니다. 이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평균 글로벌 메탄 배출하고 흡수 추정치거든요. 아마 17년 이후에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을 테니 저게 네. 최근에 지구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종류인데 네, 보시면 왼쪽에서 두 번째 막대는 이게 이제 농업 Agriculture and 그리고 Waste니까 쓰레기, 소네, 소. 예, 어. 농업이나 쌀도 있고요. 예. 그 벼농사 논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벼농사 지을 때. 수경 재배를 하는 네, 그리고 동작물 그다음에 뿌리에서 나오죠. 쓰레기 매립지 같은 예. 데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뭐 화석 연료. 그다음에 요거는 습지. 습지고요. 요거는 다른 자연에서 배출되는 메탄. 이게 붉은색은 뭐 산불이나 뭐 풀 같은 식물이 타는 그런 거 예.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싱크스는 이 여기 대기 중에서 오히려 화학 반응으로 소멸되는. 메탄이 소멸되는 네. 여기는 아, 흙에서, 소스겠죠? 여긴 대기 중에서. 근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메탄이 많이 발생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화석 연료나 뭐 농업 그 쓰레기보다 여기 습지 그리고 여기 그 자연에서 나오는 게 훨씬 조금 더 높아요. 그죠? 네. 네. 저건 그냥 생각보다.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생각보다 얘네보다 이게 더 높았네. 네. 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거를 소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웨트랜드 습지를 좀 줄여보든가 그 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막 벌써 내시지 마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거를 이제 다른 표로 해석을 네. 했더니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다른 표로 해석을 했더니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시면 기사를 괜히 길게 쓰네. 네. 이걸 국가별로 예. 해봤어요. 여기 이게 습지, 그 자연,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농업, 그 다음에 쓰레기, 그 다음에 바이오 버닝, 그 다음에 화석 연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지역별로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가 저 정도까지 궁금하진 않은데. 아 그래요? 궁금하실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습지가 왜 예, 문제일까요? 여기 습지만 근데? 보자고요. 습지. 습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하나만 아닌데 여기가 우리나라와 일본이거든요. 안 돼 있는 곳이. 근데 이게 습지고요. 예. 요게 이제 농업과 음. 그 다음에 쓰레기. 근데 이게 예. 감사합니다. 습지가 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거예요. 습지 네. 하고 네. 파란색이 뭐라고요? 저건 뭐라고요? 이거 농사 아, 지으면서 소나 쓰레기. 아니면은 논에서 나오는 거 쌀 농사 같은 예, 데서 나오는 예. 거 그리고 쓰레기 뭐 이런 부패하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습지와 여기도 이게 여기 보면 반추동물 있고요. 쓰레기 있고 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추동물에게서 저게 나오는 반추동물이라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모르는 단어였네. 반추동물이라는 게 소. 게 네, 맞죠. 그러니까 저 되새김질하는. 맞습니다.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메탄이 나오는 모양이구나. 네, 그래서 아까 쌀농사 하면 그 이제 논에 물댄 거. 네. 맞- 거기서 맞습니다. 나오는 메탄. 네, 그래서 여기 이 표를 다시 보시면 여기 이 화석 연료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쵸? 그러니까 온실가스 줄이려면 네. 쌀농사 짓지 말고 소고기 먹지 말고 말고 습지도 습지 줄이고. 빨리 줄이고 한다는 뜻인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게 들려요. 야 농민들이 뭐 그쵸. 어떻게 하라고?
아니면 낙농가를 뭐가 책임지라고? 야, 습지 생태계 뭐 그런 보존해야 된다고 그동안 했던 말은 뭐야? 습지가 근데 왜 잘못인지 모르겠네. 습지가 메탄가스를 왜 내뿜어요? 그 뒤에서 어. 얘기하긴 할 건데. 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쉬운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 예. 한번 보실래요? 네. 네.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습지 그림이긴 하거든요. 네. 습지에서 발생되는 메탄의 양을 아주 진할수록 진한 색깔일수록 여기가 이제 메탄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화석 연료 아까 같은 그림인데요. 예.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보이죠. 농사 많이 진 쌀농사 많이 짓는 지역 여기가 이렇게 붉고요. 저기서 메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쵸? 러시아에서 화석 연료 많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여기 이제 습지 아. 열대 있는 열대 지방 뭐 이런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생물학적 자원이 더 빠르게 메탄의 원인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성장하는 게 지금 열대 지방에서 오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사의 핵심이 나오는데 2007년 이후 대기 중 메탄 증가의 85%가 미생물 공급원 때문이라는 결론에 거의 도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열대 지방에서 온 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예. 동아프리카 수단 남쪽의 그 수드 습지 같은 곳이 배출량 증가의 거의 원천으로 지금 초점을 모으고 있대요. 예. 동남아시아나 뭐 아마존 같은 습지가 있는 다른 열대 지역들도 탄소 배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습지 하면 사실 나무가 많을 것 같고 네. 뭔가 되게 자연에 가까우니까 이산화탄소 오히려 좀 빨아들여주면서 좋지 않나? 어떻게 습지에서 메탄이 더 발생하지?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습지에 습기가 더해지면 더 축축해지면 그 메탄가스를 만드는 그 토양 속에 미생물이 더 많은 유기물을 흡수할 수 있어가지고 그 미생물이 메탄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된대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습지가 사실 자연적인 걸 수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인해서 좀 따뜻해진 기후가 더 많은 강우량을 가져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습하고 따뜻한 습지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메탄을 더 많이 나오게 한다. 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습지에 자라나는 식물은 지구 온난화의 수호신이냐 아니면 적이냐? 그러니까 아마존은 이산화탄소는 많이 빨아들이고 그렇죠. 산소는 많이 식물이니까. 내뱉으나 그러나 그 메탄도 많이 그 발생한다. 식물이 자라는 그 습지 환경에서 나오는 메탄을 생각하면 그냥 아마존 밀어버리고 뭐 다른 걸 하는 게 온실가스 측면에서는 나을 수 있다. 와. 그게 그리고-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저의 결론이. 네. 그리고 이게 그 일례로 그 예. 북극의 그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죠. 예. 그게 이제 녹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그러면서 그 호수 같은 물 웅덩이를 계속 만들고 있대요. 북극에서. 근데 그게 이 영구 동토층 자체가 한 1,500억 톤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소가 뭐 메탄오겐으로 알려진 그 미생물에 의해서 메탄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녹아서 만들어진 호수들이 보통의 호수들보다 한 10배는 더 많이 메탄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지금 북극에서 그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예. 그 물웅덩이가 자꾸 호수가 만들어지는 만들어지고. 것도 거기서 이제 메탄이 자꾸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곳도 핫스팟인 거죠. 여기 지도 아까 다시 보시면 여기가 저 위에 네. 북극 있는 가까운 지역도 예. 옛날에는 얼음으로 다 뒤덮였는데 그쵸. 저게 늪지가 되면서 그쵸, 습지가 되면서 녹지 않는 땅이었는데 거기가 녹으면서 작은 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또 이제 핫스팟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말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메탄가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네요. 계속 도돌이표처럼 계속 어. 도는 거죠. 그런 거죠. 네. 큰일이네. 그래서 이 호수가 만들어내는 메탄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은 사실은 뭐 열대지방 습지보다 호수에서 나오는 메탄량이 훨씬 적긴 하지만 예. 지금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면 2050년에서 2070년 사이에 영구 동토층에서 만들어지는 그 가스가 그 대기 온난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 기사에 들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마존을 미뤄야 되나 진짜? 지금 이 기사에 잠깐 언급된 내용을 또 하나 보면 그 네. 대기 중에서 그 메탄을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메탄을 흡수하는데 네. 그런 화학 물질을 오히려 인위적으로 조금 더 만들어서 하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 막상. 네, 그거에 이렇게 쏠린 자금이 많지가 않아서 그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그 메탄셀을 먹이겠다. 소를 네가 소를 키웠으니 어? 소 키운 거에 대한 소를 키워서 메탄을 내뿜는데 일조했으니 메탄셀을 걷자. 걷자. 이런 논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메탄셀을 걷든지 애꿎은 소만 너무 뭐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소를 잡아서 먹을 때 먹여야 돼. 소 잡아 먹는 친구한테. 네. 물론 그게 간접적으로 가긴 가겠죠. 야 큰일이네요.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가 온난화에 더 기여하는 거야, 농촌이 온난화에 더 기여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농촌이 온난화에 더 기여해. 메탄을 생각하면 네? 메탄 생각하면 논농사, 소 생각하면 도시는 전기차로 바꾼다고 쳐. 네. 그래. 네. 농촌은 어떻게 바꿀 겁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큰일이네요. 야. 근데 이제 거기는 손대기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부담되고 하니까. 네. 그리고 바꿔봐야 뭐 선진국들이 돈 벌 일이 없잖아요. 그건. 네. 그러게요. 아이고야. 네. 큰일이네. 이런 메탄. 뉴스가 또 있었고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면 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거 어이구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어우. 그 우크라이나 도심의 그 야,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아파트가 저렇게 된 거네요. 네.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폭격을 받은 받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당한 그러니까 제가 거예요. 가져온 뉴스가 그 와. 이코노미스트가 쓴 분석 기사인데 예. 지금 기사 화면을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제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도시에서 싸우는 시가전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쟁은 우리가 흔히 전쟁하면 막 들판에서 허허 벌판에서 막 야 하고 달려가는 그런 게 였는데 예. 이제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시가전이 훨씬 많아지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하는 내용이 기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그 치열한 전투 지역이었던 남부의 도시죠. 마리우폴 전투를 보고 분석한 기사예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분석 기사 자체가 흥미롭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한 지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미디어들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꽤 가라앉았다. 좀 네. 시각이 이 전쟁에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다. 이런 거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짚어볼 만해서 가지고 네.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요 사진에 이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은 좀 아프지만 우크라이나 도시 마리우폴이 전투로 인해서 얼마나 부서졌는지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사진들을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야. 그렇습니다. 여기 이건 그냥 스포츠라고 써 있는 건가요? 무슨 네 뭐야? 쇼핑센터. 쇼핑센터예요? 네, 예. 여기는 마리우폴은 아니고요. 저게 그 수영장이었나 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전의 모습 항공 사진이고요. 원래 저렇게 전쟁 전에. 생겼는데 예, 폭격을 받은 이후 마리우폴이에요. 여기는 이제 집들이 이렇게 망가진 사진.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식료품 가게나 쇼핑몰이 있었던 곳인데, 옛날에. 네, 천장- 여기가 완전 날아갔죠. 완전 다 날아가 버렸네. 네, 야. 그 뭔가 쿵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땅땅땅땅땅땅땅땅땅 그런 그렇게 거예요. 떨어진 거네요. 네. 그리고 아이고야. 여기는 이제 집과 빌딩들이 좀 있는 곳인데 집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여기 완전히 이렇게 완전 초토화네요. 네, 초토화됐습니다. 공원도 완전히 초토화됐네요. 네. 공원이 하나 있었던 것 그 저 같은데. 공원이 저렇게 흙으로 바뀌려면 저기에 폭탄이 빠짐없이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와 너무 무섭다 이거. 네. 저 빨간 집 어떻게 살아남았지? 하나 있네. 네. 저 집만 지붕이 괜찮은. 와.
근데 사실은 마리우폴 그 자체가 전형적인 시가전은 아니거든요. 예. 시가전을 두려워한 러시아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공습을 막 폭탄을 막 터뜨리면서 최대한의 그 폭격 사상자를 늘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내로 가능하면 들어가는 무혈 입성해 보려고. 네, 그런 작전을 짰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가전에 비해서 건물들이 더 많이 부서지고 사상자가 더 많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 마리우폴에 이제 그 데미지 입은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 사는 곳들과 이제 산업 지구 정도. 근데 이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러니까요. 어디 뭐 네. 피해간 데가 없네요. 네, 피해간 데가 없습니다. 붉은색일수록 피해가 굉장히 심한 건데요. 아. 네. 저걸 붉은 물감으로 폭격했다고 생각하면 저게 맞는 네. 건데. 정말 그 아. 말씀하신 것처럼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다 돼 있죠. 아이고야. 네. 그래서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이코노미스트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 보면 네. 이제 이 영국 매체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군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가전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이제 세계 인구를 보면 도시보다 시골에 더 많았잖아요. 사람이. 네, 더 많이 살았는데 요즘은 도시 인구가 더 많죠. 네, 그래서 2050년에는 3분의 2가 도시에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네. 대만은 다 중국- 도시에 살죠 거의. 그렇죠. 거의 80%가 도시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도시에서 시가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음.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이제 도시에서 사람이 살다 보니까 군대가 도시를 점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당황스러워지고 있는데 이제 80년 전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그 공격하는 군대는 50만 명이었고 도시의 주민은 40만 명이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거의 싸웠다. 거의 비슷한 숫자죠. 예. 근데 요즘은 도시의 인구가 한 170만 명 되고 예. 그리고 병력 한 10만 명 되니까 10만 명에 170만 명을 제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전을 벌이면 그렇습니다. 시민들도 총만 들면 다 적군이 되니까. 그게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시가전과 도시에서 전쟁을 하는 게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민들이 병력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총 쏘는 기술만 배우면 되니까. 그리고 시가전으로 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벌판에서 전쟁한다 그러면 적군과 아군이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서로 아니까. 시가전은 건물에 이렇게 숨어 있어서 그럼, 누가 누가 몰라. 포라도 쓰면 누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하수구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예. 근데 그런데 가면 그 왜 우리가 이렇게 뭐 야간에 식별하는 장비 뭐 네,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투경. 네. 뭐가 막혀 있는 게 많고. 그리고 완전히 그 약간의 빛이라도 있어야 그걸 증폭해서 보이는 건데 하수구 막 이런 싱크홀 이런 데는 완전히 완전히 까맣잖아요.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초토화를 시키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네, 그래서 또 도시에서 전투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비하는 쪽은 이제 공격을 받는 쪽은 굉장히 다양한 작전을 펼 수 있지만, 예. 공격하는 쪽은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병력도 훨씬 많이 필요하고, 보통 뭐 공격과 수비가 한 3대1 정도 돼야 좀 싸울만 하다 한다면, 이제 도시에서는 거의 막 한 15대1? 는 돼야 거의 비등비등하다 이런 17대 1이 거기서 나왔고. 아이고야. 그런 게 지금 미국 해병대 매뉴얼에 설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 처음에도 뭐 언급을 했지만 예. 앞으로 뭐 어떻게 전투 양상이 바뀔 거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런 기사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나라들의 시각을 좀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설을 해드리고 약간 싶어서. 흥미 위주로 전쟁을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미디어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다른 쪽에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제가 가져온 화면을 하나 보시면 표를 하나 가지고 설문 결과 저희 표를 채팅창에서도 박영수님이 전쟁 얘기 참 자연스럽게 하는 시대가 됐다. 그게 한 몇 달 전만 해도 감히 이런 얘기 못했는데 네. 슬슬 현실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 제가 가져온 표를 하나 보시면 예.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그 미국에서 지난달에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미국인들의 이제 관심사에서 넌 요즘 러시아 뭐가 제일 걱정거리거나 관심사니? 맞습니다. 1번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에서 그 가장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게 러시아 전쟁이죠. 아 미국에서 저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유권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을 점점 losing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네, 써 있네요. 맞습니다. 영어를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써 있네요. 갤럽이 조사한 대로. 네. 그래서 이런 결과도 있고요. 이 시가전 문제와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또 하나가 있어요. 8월 초에 그 엠네스티라고 들어보셨나요? 엠네스티라고 국제사면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발표한 보고서가 좀 문제가 됐거든요. 이 화면을 보시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리포트는 우크라이나를 비판하는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가 인권단체를 분열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비판했어요? 네, 의외로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내용이 엠네스티가? 네. 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도시나 학교, 병원 이런 데에 민간인이 많은 곳에 방어진을 이렇게 딱 치고 전투를 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불가피하게 그런 쪽을 폭격할 수밖에 학교나 병원을 없었고 폭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간인이 많이 다쳤다. 아 우크라이나 군이 비겁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은 전투 진지를 도시 밖에 숲이나 뭐 개활지로 옮겨라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아 엠네스티 성명이. 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가 즉각 반발을 했죠. 예. 지금 화면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공격을 하는데 그럼 도시에서 싸우지 도시를 버리고 숲으로 가냐? 미친 거 아니야? 도시는 또 그냥 다 이렇게. 내주라는 뜻이냐? 네.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렇게 반응을 했더니 이제 국제 엠네스티가 다시 이제 로이터 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보내서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 전술에 대한 우리의 보도 자료로 인해서 고통과 분노를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는 후속 보도를 낸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네. 예. 근데 그 동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의 그런 전투 행태가 민간인을 방패로 삼는 나쁜 전략이니까 야 너네 엠네스티가 이걸 좀 저지해줘라 하고 계속 요청을 해왔대요. 어디서요? 러시아가. 어디서? 러시아가. 아, 네. 엠네스티에. 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무 양쪽의 편이 없다고 생각하면 난 러시아 편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편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진 않아요. 어쨌든 민간인 시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만큼 희생자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시가전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도시 안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어. 뭐 대공포도 놓고 해야 돼. 그런데 하나는 야, 너무 낡은 어렵다. 건물이나 그냥 운동장. 어. 하나는 병원. 병원 하면 안 되지. 근데 병원에서 있으면 어. 또 러시아군도 여기는 병원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네 네.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 당연히 진짜. 병원에다 진을 치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진짜 방패막이지. 만약에 그런 의도였. 근데 예를 들면 도시를 그럼 버리고 내가 그럼 그냥 나는 허허벌판에 진을 치고 도시는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일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대가 뭐 매복을 하든 뭐 어떻게 하더라도 너희들도 학교와 병원은 빼놓고 했어야지. 그래야 러시아가 학교와 병원을 공습하는 거에 대해서 네. 할 말이 있지. 네. 당신들도 거기 군인들 숨겨두지 않았냐. 그랬는데 왜 공습은 뭐라고 하고 매복은 괜찮고. 근데 그게 대한 얘기를 한 걸 텐데. 우크라이나도 한마디 하고 있는 게 최근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핵 발전소를 점령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러시아군이 핵 발전소 근처에 군사 시설을 이제 딱 해놓고 만들어 놓고 핵 발전소를 방패로 쓰는 거예요. 아. 거기를 이제 치면 핵 발전소에는 또 폭발할 수도 러시아가 숨어 있으니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핵 발전소 근처를 우크라이나군이 폭격하는 일이 그러면 생기잖아요. 주변을. 폭격을 감히 못 하겠죠. 근데 저도 지금 채팅창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저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그래도 때린 놈이 잘못이다. 예를 들면 병원이든 그 핵시설이든 핵 원자력 발전 시설이든 거기 진을 쳤다고 해봐요. 네. 그래도 거기 진짜 병원에 그 때린 놈이 더 잘못이지. 아니, 근데- 진을 친 놈이 잘못이냐. 근데 병원 유리창에서 대공포가 날라온다니까요? 그럼 그 대공포는 또 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병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월남전에서 베트공들이 민간인 옷을 입고 민간인 사이에서 어.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고 이런다고요. 아, 그래도 병원 때리면 안 되지. 그러면 민간인들은 공격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게 참 고민스러운 문제긴 해요. 그래서 네.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시가전 전쟁이라는 게 진짜 비참한 거군요, 이게. 아. 그래서 전쟁 자체가 비참하죠. 맞습니다. 전쟁 자체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핵발전소 주변을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전력의 한 50%를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우크라이나로 계속 보내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 언젠가는 또 끊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끊을 때 사고 없이 잘 끊어야 되는데 행여나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잘못 끊으면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갑자기 지금 막 냉각 설비 막 돌지 않고 막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 가장 예민한 부분, 가장 뭐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에 각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가끔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예. 그 예를 들면 강도나 뭐 도둑이나 혹은 괴환이 집에 침입해서 아내를 인질로 딱 잡고 막 이게 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남편을 인질로 잡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남편 이리 와. 공개자 돈 이러면 안녕히 계세요. 네. 그냥 가는 거예요. 와. 네, 하여튼 뭐 그런 기사가 있어서 또 가지고 와봤고요.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남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다음에 가져온 뉴스도 조금 뭐 연관된 뉴스긴 한데 예. 곡물 가격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곡물 가격 이 뉴스가 이제 예상과는 다르게 곡물 가격이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네 하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고 2위의 해바라기 기름 수출국이라서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가격 오를 거다 이런 전망 많았고 실제로도 올랐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밀 선물 가격이 뭐 부절당 13달러 근처까지 올랐는데 지난주에 7.7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유가 우크라이나 밀은 수출이 줄었는데 러시아도 밀이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밀이 풍년이 늘었대요. 날씨가 좋아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밀 수출이 줄었지만 러시아는 풍년이 들어서 수출이 늘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올해 내년에 수출량이 전년보다 5% 정도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미국 농무부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별로 부족할 것도 없는데 괜히 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막 괜히. 설레발 쳐가지고 이런 거라는 그랬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원래 선물 시장에는 어떤 투기적인 거래들이 많아서 반응이 과도할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식량 가격은 다시 안정되고 있다.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채팅창에서 그런데 농심과 라면은 왜 올렸냐? 농심은 라면이랑 과자값을 왜 올렸냐? 계기를 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곡물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달러 기준이에요. 달러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튀르키예, 터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한 26% 정도 리라와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네. 달러로는 7달러 하다가 그쵸. 10달러 하다가 다시 7달러 됐는데 그렇죠. 이집트도 한 뭐 18% 가치가 한 떨어졌고 화폐 가치가. 환율이 올라간 나라 입장에서는 식량값이 그렇겠네요. 여전히 그렇겠네요. 그 싸다. 가격 그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곡물 가격이 떨어졌다고 체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환율이 진짜 큰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식량 가격 안 오르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게 다행입니다. 됐다. 네. 우리도 밀 먹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밀 많이 먹잖아요. 빵 요즘 많이 먹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밀. 쌀 쌀보다 쌀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데 쌀은 안 먹고 밀은 계속 먹고 참. 논에서 메탄 많이 나온다고 해서 또 농사 짓는 분들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도시에서 먹는 쌀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빵을 좀 먹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들었네요. 빵.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니까 안 되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끝인가요? 한 몇 분 남았는데. 네. 뭐 하나 더 해드려요? 네. 뭐 있으면. 6분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빠듯하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화면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BBC? 이건, 네, BBC 얘기인데 BBC 방송국 아시죠? 누가 영국의 네, 공영방송. 네, 누가 영국의 BBC를 KBS. 위해 돈을 내야 하는가라는 제목이거든요. 아 저기도 그걸 걷는 모양이죠? 네, 수신료 시청료, 받습니다. 시청료? 예. 아. 그러니까 영국도 BBC 방송국의 시청료 징수에 대해서 야 누가 요즘에 BBC를 본다고 그러냐 시청료 걷지 마라 라는 여론이 의견이 생기고 있다. 있다. 아. 그런 뉴스예요. 그러니까 영국 BBC. BBC는 설립 100주년을 맞았대요. 야 오래됐네. 근데 이 방송국은 100년 전부터 시청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라디오였거든요. 예. 청취료였겠죠. 그걸 100년 전부터 받았대요. 아. 근데 그 당시에 1년에 10실링.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하면 연간 한 33,000원 정도 돼요. 연간 3만 한 달에 3,000원. 근데 작지는 않았는 것 그쵸. 같은데. 근데 지금은 연간 159파운드, 그러니까 한 2만 원, 한 달에 2만 원. 오 많이 받네요. 네, 이거를 걷어요. 시청료로 네, 근데 야. BBC의 운영비의 75%가 이 시청료에서 나와요. 우리나라 KBS랑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네. 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디즈니 플러스는 한 달에 10,000원이면 되는데 네. 디즈니 플러스가 콘텐츠에 투자하는 비용은 거의 BBC의 2배거든요. 아 그렇게 비교하니까 약간 음. BBC가 좀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BBC는 비싸기만 하고 볼 거는 없는 콘텐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뭐 야, 하나는 뭐 BBC 그러면은 보고 싶은 사람만 시청료를 내라. 네. 네. 우리나라도 저 TV 안 볼래요? 그러면 네. 시청료 안 내도 되긴 한데요. 되기는 근데 하죠. 이제 시청료를 안 낸 가정이 TV를 보는 걸 막을 방법이 좀 애매하죠. 지금도 전기요금에 그 들어가 있나요? 그 네, TV 수신료가 같이 있죠. 같이 예. 걷나요? 아, 그거라도 따로 좀 해야지. 뭐 어차피 낼 건데 그 주에 따로. 저희 집 TV 없어요. 저희 집도 없습니다. 아. 넷플릭스만 봅니다. 에이, 컴퓨터 모니터로 보잖아요. 안 봐요?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저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우영우 안 본다고? 외국도 넷플릭스. 네. 아니 근데 꼭 KBS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면 방송국이 뭘로 운영해요? 광고로 운영해야 되잖아요. 광고를 운영해야 되죠. 그러면 광고를 운영해야 되면 광고주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네. 언더스탠딩이 지금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못 버니까 그렇지. 우리는 어차피 광고주가 없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뭐 삼성이고 뭐 SK고 뭐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눈치 없습니다. 볼 게 없어 우리는 뭐 야당이고 여당이고 뭐 우리가 뭐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까? 뭐 네. 광고를 받습니까? 협찬을 받습니까? 물론 받고 싶죠. 네. 굉장히 받고 싶습니다. 광고주 여러분, 이럴 때 소액으로 광고하시면 진짜 언더스탠딩이 정말 목숨 걸고 지켜드립니다. 누가 그럴까? 아까 뭐 농심이 뭐 농심 철벽 방어 해줄 수 있는데 철벽 방어. 뭐 밀가루 올렸다고? 네, 저희가 농심은도 지켜드리고요. 네. 저희도 여기저기 광고주 많아지면 맞아요. 저희도 바빠서 다 못 지켜드립니다. 야, 어쨌든, 좋겠다. 어쨌든 네. 우리도 시청료 걷고 싶다. 한 가지 방법은 보고 싶은 사람만 시청료 내기. 또 한 가지는 시청료는 폐지하되 네. 그러면은 세금을 더 걷어서 BBC를 지원하자. 그 세금은 부자들이 내. 뭐 약간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뉴스가 있다. 시청료 얻지 말고 그냥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라. 차라리. 음. 그러게요. 하기야 TV 보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님도 한 달에 10,000원, 안승찬도 한 달에 10,000원. 그런 거 좀 이상하다 그 얘기죠? 네. 이 아이템 뭐 우리 보고 시청률 너희도 좀 잘해봐라 뭐 이런 걸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골라오신 것 같은데요. 왠지. 아니 뭐 그냥 우리는 수신료도 안 받는데 이렇게 언더스탠딩 네. 알찬 정보 나온다. 내는 사람만 내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보는 사람만 내게 하는 것도 위험해요. 왜요? 그러면 공영방송이 보는 사람을 많게 하기 위해서 네. 자극적으로 더 만들어. 자극적으로 만들어. 뭐 그러다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언더스탠딩처럼 좋은 방송은 못 만들죠. 그러게요.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네. BBC 반성하라. 우리도 시청자와 광고주로 인해서 콘텐츠가 좀 오염되고 싶습니다. 언더스탠딩 너무 돈만 밝힌다 이런 얘기 좀 제발 들을 수 있도록 네. 야, 저희는 정말 도와주십시오. 청년 결백하네요. 네. 서글프다 근데 왠지. 네, 당분간 청렴 결백할 예정인 언더스탠딩. 네. 예, 광고주 모집 중입니다. 네. 해담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